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대학 교수들 중국 천인 계획에 참가, 중국 국방기술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학술회의에 소속되어 있던 멤버도 참가하는 중국 천인 계획. 전 세계의 과학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이 계획에 실제로 참가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은 논문 1편에 1억 5천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중에는 보너스가 탐나서 데이터 조작에 일삼는 연구자도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의 최고 학부에서 교육을 받아 미래가 밝은 과학자가 왜 중국으로 가게 된 걸까요? 천인 계획에 응모해 중국으로 건너간 70대 전 오사카 대학의 모 교수는 베이징 항공항천대 학장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초빙된 대학은 중국 군사연구가 번성한 국방 7곳의 대학 중 하나로 중국의 국가 중점 대학입니다. 일본인 젊은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취직이 어려워 중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은 일본의 연구자들의 비애를 간파해 교묘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인 계획은 해외에 있는 이공계 우수 연구자를 이용해 중국의 군사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주체가 돼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존재 자체는 공개돼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획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은 2009년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문서에는 200명 가까운 연구자가 모였으며, 그 중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유치도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외 미디어에 의하면 참가한 연구자의 수는 2018년까지 7,000명을 넘을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미국, 독일과 함께 탑3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라 지적재산의 유출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유럽이나 호주 등이 경계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민군 융합을 내세우고 민간인에 의한 연구 성과나 수집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분이 흡수하여 이용하는 체제가 법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도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라도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연구하면 그 성과는 인민의 반군이나 공산당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후 천인 계획에 의해서 최첨단 지적재산이 부정하게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FBI가 과학기술 절도 혐의로 체포한 중국 관련 인사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천인 계획 참가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하버드대 화학생물학 부장을 맡아 나노기술의 세계적 권위로서 노벨상 후보였던 교수까지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천인 계획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해서 경계가 강해져 연방의회 상원의 국토안전보장정보문제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실시, 지난해 11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수수께끼가 많았던 극비 프로젝트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인 계획은 참여하는 과학자들에게 외국의 고도의 기술을 도용해서라도 입수해 중국의 군사나 경제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과학자에게는 계획에 관여하는 것을 일절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섀도우 랩이라고 불리는 그림자 연구실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미국의 자기 연구실과 똑같은 환경을 재현함으로써 중국이 스스로 낳기 어려운 고도의 지적재산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위는 학술 스파이로서 체포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 만큼 위험에 알맞은 보수도 준비되어 있어 전술한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연구자의 관여는 올해 6월 참의원 질의에서 정부가 국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처럼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군사 무기의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의 대학에서 연구실을 부여받은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치 낙원이었다라고 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사카대 산업과학연구소 명예교수 마시마 데스로 씨는 전공인 빔기능화학에서는 새로운 연구를 하려면 여러모로 값비싼 실험장치를 그때그때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명예교수 초빙교수 입장에서는 연구를 계속해도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정년 후 중국 화중과학기술대에 교수로서 부임했으며 10년간 유효한 고급 인력을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마시마 씨가 교수를 맡은 대학은 중국 톱그룹의 북경대나 청와대에 있는 수준 높은 대학이었으며
그 대학은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에 있습니다. 급여는 특별히 높지 않지만 성과를 내면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원숭이 등 영장류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다카하타 토오루 교수에 따르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리면 1억 5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홋카이도대 명예교수 사이토 유타카시는 푸젠성의 농업과학 아카데미에 초빙되었습니다. 연구비는 3년간에 2억 1천만 원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꽤 좋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명예교수라고 해봤자 직급도 없고 연구실도 없으니 중국에서 연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추천 영상은 중국의 스파이 장학금을 아시나요? 스파이 장학금은 외국인도 대상이다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